안녕하세요, 꽁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또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지금 우울하신가요? 아니면 우울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한때 우울했을 수도 있고, 살면서 한 번도 안 우울해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생각 없어 보이고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우울 따위 느껴보지 못했을 거다 싶은 사람도 사실 우울하거나 우울했던 시기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 봤을 텐데 그 정도가 작고 크고 차이지, 누구나 우울했다가 괜찮다가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자살률만큼은 세계 순위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하지 않게 사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초등학생도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거의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을 준비하고 초등학생 때는 또 중학생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2학년인데 2학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걔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2학년이어도 3학년 그 이상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어야 쟤는 그래도 괜찮게 중위권은 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잘해도 스트레스고 못해도 스트레스예요. 못하면 부모가 쪼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그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못해도 다리 찢어지게 남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 아이는 공부가 사실 적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하면 부모가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져요. 졸업하고 특목고 보내서 빡세게 굴려서 스카이 보내는 게 그 부모의 목표가 돼버리거든요. 대학 입시,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부터 이것만 바라보고 달리죠. 고등학교 때는 새벽 1~2시까지 공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망쳤다고 매번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고등학생들은 인생이 전부가 학업, 성적, 입시, 학점 관리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시험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극히 일부인데, 그 속에 갇힌 고등학생들한테는 눈 가린 경주마처럼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게 아니면 난 인생 포기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사실 대학도 한계가 뚜렷하죠. 피 터지게 싸워서 가봐야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그 이상이 없죠. 제가 보기엔 사실 그것도 좀 허무해요. 서울대 나와도 세계 대학 순위 30위에도 못 든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그게 외국 나가서 엄청난 학벌로 인정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준생이라는 타이틀을 또 달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스펙을 쌓아가죠. 스펙이 단순해요. 인턴 경험, 영어 성적, 자격증 같은 것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긋나거나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죠. 조금의 개성도 용납하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내가 이걸 잘해요? 그럼 사실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격지심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학을 못 가면 차별을 받아요.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가 경쟁을 도두는 문화다 보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서로 비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죠. 하다못해 누군 결혼을 먼저 했고 누군 늦게 했고, 누구 자식은 스카이에 갔고 누구 자식은 못 갔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도 생겨났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엄청 좌절감도 느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우린 살아가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관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죠. 그렇게 힘들게 달려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고민은 이제 시작이죠. 결혼은 언제 할지, 결혼 자금은 어떻게 모을지. 주변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서 지인이 없는 타지에서 워홀을 하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해요. 거기에서는 알바를 한다 한들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거든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게 없다는 아프리카 부족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TV에서 자선단체들이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등등을 돕고 있지만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개성이 그 누구와도 다른데
그들을 따라간다고 그들이 될 순 없어요. 그들이 된다 한들 그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못났다고 느껴져도 나 스스로는 자존감이 있어야 해요.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순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울의 정도는 제가 보기엔 자존감 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짜증나고 기분 더럽고 열받고 별의별 다 있다고 느껴져도 이 더러운 세상에 욕 한 바가지 날려주고 내 스스로에겐 오늘도 잘 버텼다고 다독여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별거가 있겠어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2천억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도 그 하루가 지나면 감흥이 없을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 넘치는 인생의 잣대와 비교들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생각해보세요. 그 소원이 로또 당첨이나 아니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일이라면 그 돈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생각해보세요. 결국 세계 일주일 수도 있고 멋진 집이나 차를 사는 일일 수도 있죠.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가치를 목표로 잡아봐요. 저는 현재 육아맘으로 전업주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력의 단절에 대한 불안감도 느껴요. 어쩔 수 없이 A를 택한다면 포기해야 할 B는 생기는 법이죠. 그것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기를 안 낳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그런 공허함 속에 육아 우울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지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다가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우울증 테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체크를 해나가다 보면은 우울증의 정도가 나와요. 점수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테스트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의외로 내가 만약에 진짜 우울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우울증이 심각하다라고 나오면 괜히 위안받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우울증이었어. 괜히 우울한 게 아니고 괜히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더 뭔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내가 테스트를 하면서도 내가 이랬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좋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우울증은 이유가 없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먹고 싶은 것도 없거나 아니면 엄청 폭식을 하거나 그냥 막 무기력한 상태라고 할까요? 이유라도 있으면 그걸 개선시키면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자체가 없는 우울증이 제일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우울하실 수도 있고 또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말하는 아무 이유 없는 우울증을 앓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잘 버텨 서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우리 거친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어 봐요. 제가 항상 멀리서 응원할게요. 어차피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지금 힘들고 또 코로나라서 더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진짜 알게 모르게 앞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힘든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그게 마음의 병이라면 마음의 병이 사실은 몸의 병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버텨냈다. 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같이 잘 버텨봐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꽁빠.